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런 꿀이 진짜 좋고 비싼 꿀입니다. 상품도 아주 좋습니다.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요 크기가 좀 작고, 그러고 요 태가 끊고 알이 탱탱한 우윳빛 나는 게 아주 좋은 길입니다. 굴봉지를 뜯자 굴향이 확 퍼집니다. 통영 굴수역 경매장. 전국 양식굴의 80%가량이 거래되는 곳입니다. 이 중에도 큰 손이 있습니다. 여기 33번하고 36번이 거의 순위를 1, 2등 달리시거든요. 33 같은 경우에는 냉철함으로 사시는 분이고, 36 같은 경우에는 감으로 때리 맞추시는 분인데, 33 같은 경우에는 뭐 굴을 굴값을 제시하는 정도가 되시고, 36 같은 경우에는 굴값을 지키는 손이 되시니까 두 분 없으면 제 수입이 돌아가기 힘드시죠. 30년 경력 임평자 사장은 통영 양식굴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구매를 하세요? 많을 때는 20톤, 적게는 한 15톤, 10톤 이 정도 구매합니다. 그걸 죄송하지만 돈으로 환산하면? 돈으로 환산하면 많을 때는 1원. 하루 1억 원의 굴을 매입하는 여장부. 통영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굴값이 심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 굴값을 적정선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와야 장기적으로 좋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루 2번 통영에서 경매된 굴은 전국 각지로 흩어집니다. 이 굴들은 오늘이나 내일 저녁 여러분 밥상 위에 오를 것들이죠. 쿠로시오 난류가 지나는 통영 앞바다. 덕분에 겨울에도 온화한 날씨인데 올해는 유난히 춥습니다. 통영 앞바다의 굴양식장은 모두 300여 곳. 그 넓이가 여의도의 2배 가까이 됩니다. (11월부터) 수확하는 통영굴은 7월부터 바다에 넣어둔 것들입니다. 폐각의 종묘를 안착시킨 후 줄에 매달아 굴 스스로 바다의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게 한 거죠. 양식이지만 인공적인 먹이를 주는 다른 어패류의 양식과는 전혀 다르죠. 그 역사만도 벌써 50년입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는 이렇게 생긴 갈고리 형태의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수작업으로 굴을 수작업으로 따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아버지 세대분들은 상당히 이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이 굴 채취하는 작업이. 사실 통영에서 굴양식을 처음 했을 때 힘든 노동보다 더 괴로운 건 굴이 안 팔리는 거였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양식이라니까 무슨 사료를 주는 줄 알았던 거죠. 그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까지 1세대들은 짭짤한 눈물꽤나 흘려야 했습니다. 여기 보일까 아마는 굴 내장이라고 내장인데 이렇게 이제 비만이 차면서 우유빛깔로 되면서 이제 안에 내장 같은 거 다 보여지는 거죠. 이 상태가 지금 1월달에 1, 2월달에 굴이 참 맛있어요. 12월달, 1월달, 2월달. 배 타는 어부에 따른 까맣고 굴 따는 어부에 따른 하얗다는 말 아십니까? 굴에 있는 비타민 C가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랍니다. 요새 여성분들 뭐 물광 피부니 해서 참 신경도 쓰시는데 알고 보면은 우리 밥상 속에 몸에 좋은 건 다 들어있답니다. 겨울 통영은 굴의 도시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통영에서 굴 전문 식당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굴이 너무 흔해서 그렇답니다. 사실 통영에는 굴 말고도 장어, 멸치, 멍게, 보고 등 유명한 해산물이 많습니다. 이들 수염만 해도 7개가 있을 정도니까요. 사실 이 통영에 굴을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만 막상 와보니까요 유명한 게 너무 많습니다. 무슨 통영갓, 자개, 그리고 연 같은 전통 공예품에다가 또 박경리 선생, 윤희상 선생, 김춘수 선생 같은 예술인을 배출한 것까지 이 굴을 맛보러 온 이곳에서 문득 이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이게 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걸 찾는 게 제 숙제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수협에서 30년간 일하고 정년퇴임한 김건식 씨 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통영문화원장을 맡고 있는 화가 김한영 씨와 시인 정혜룡 씨가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통영의 음식을 알고 싶다고 하니 주저없이 시간을 내주신 겁니다. 네, 옛날에 그 서반장할 때, 아이 여기가 아이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뭐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 아이고 이 굴. 이게 네 저희가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까? 예. 네. 냄새만 좋은 줄 알았더니 아주 보기도 참 좋습니다. 네. 이게 생굴 무침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무침을 하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아주 싱싱해 보이는 굴입니다. 재료를 넣고 버무리자 곧 부드럽고 고소한 굴향이 시고 달고 매운 기운과 섞여서 콧끝을 휘감습니다. 예부터 내려온 통영의 굴음식 굴젓입니다. 굴을 일주일 전에 삭히는 게래 발효를 시키는 게라 뜨물에다가 딱 삭히면은 둥둥 떠오릅니다. 그러면 국물을 따라 놓고 이거 고춧가루 넣고 이래가 금방 배 넣고 무 넣고 양념 넣고 이래갖고 소금 좀 넣고 예. 도시 사람들은 굴음식 하면은 굴전이나 굴국밥을 떠올리지만 통영 사람들에게 굴을 이용한 음식을 아냐고 물으면 누구나 이 굴젓을 이야기합니다. 무 들어가는 데는 굴이 다 들어가야 조화가 되는 게라 소화도 잘 되고 굴밥을 이렇게 하면 이래갖고 난주 이제 밥 뜸 돌면은 굴을 이렇게 돼.
굴은 서양 사람들이 유일하게 날것으로 먹는 해산물입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굴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좋은 음식이죠. 여성 편력이 강했던 카사노바가 즐겨 먹었던 굴. 요즘 세간의 관심을 끈 어떤 광고 카피처럼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남자들에게 참 좋은 음식입니다. 굴을 이용한 요리법이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굴 소비도 늘었습니다. 네, 굴 요리가 차려졌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음식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처음 보는 맛 같습니다. 올라고 작은 새끼.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그대로 먹습니다. 나박하게 썬 무김치 사이에 물고기 한 마리가 통째로 들었습니다. 볼락 젓갈 이렇게 얘기합니까? 볼락 김치. 볼락 김치. 김치. 이게 이제 네, 이게 충무김밥에 같이 먹는 거죠? 네, 볼락 김치. 좀 잘라. 뼈가 녹아 버립니다. 다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얘가 정말은 딱 이걸 좋아해요. 용기가 안 나는데요. 용기가 나지 않아 반토막만 부탁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의외의 맛이 감도입니다. 아마 저희 모친도 이 통영 이 음식을 흉내내셨는지 김치마다 이렇게 생선을 넣으셨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김치 속에 있는 뭐 동태라든지 낙지라든지 뭐 조기라든지 이런 거 들어간 걸 꺼내 먹는 그런 말하면 중독이 된 거죠. 지금 이건 볼락이 그렇게 맛있네요. 네. 이 볼락 김치는 그 김장하기 제일 먼저 무하고 같이 볼락이를 넣어서 담으면 빨리 이 발효가 되어서 있기 때문에 김장김치 익기 전에 이걸 먹습니다. 그럼 볼락 향이 아주 좋지요. 네. 정박 선생님은 요 볼라고 젓하고 여기다가 종각김치 있죠. 네. 그걸 얹어서 이걸 참 좋아했습니다. 시인 유치화는 통영 사람입니다. 그가 나고 자란 1900년 초에는 손가락 두어 마디의 작은 볼락으로 김치와 젓갈을 담아 먹었다고 합니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도 볼락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고향도 통영이지요. 젓갈 중에서는 그 볼락젓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나는 볼락젓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고향을 한참 떠나서 계시다가 이제 고향 분들이 이렇게 뭐 그 볼락젓갈을 갖고 오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걸 맛있게 잡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지역에 중선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먹어요. 냄새 나서. 요즘은 볼락 젓갈이 귀합니다. 통영 사람들이 어린 볼락을 너무 좋아해서 개체수가 줄어들자 작은 볼락은 잡을 수가 없도록 한 때문이죠. 어쩌다 그물에 걸려 죽은 것들을 구하게 되면 운 좋게 맛볼 수 있는 정도랍니다. 소설가 박경리. 그녀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유난히 음식 솜씨가 좋았죠. 박경리의 어머니는 비싼 식재료보다는 통영에서 나는 제철의 싱싱한 해산물을 최대한 이용해 맛을 냈습니다. 소설가의 감수성은 그 음식 맛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볶은 조갯살에 멸간장과 쌀뜨물을 넣고 자작하게 끓여 생미역에 버무리면 박경리 작가가 좋아했던 반찬 생미역 나물이 완성됩니다. 우리 어머니도 참 입이 짜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음식을 잘 안 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먹고 그러셨어. 입맛이 없어서. 막상 통영을 떠나서 와서는 그걸 막 찾게 됐다고. 그게 아마 그 기억으로 이제 그걸 이제 그리워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린 시절 오감을 파고들었던 통영의 음식은 몸보다 마음에 더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1908년 통영 한산도에서는 우리나라 근대 수협의 효시라 할 어민조합이 처음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듣다가 전 유치환 시인이 바로 그 해에 태어난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유치환 시인을 필두로 김춘수, 윤희상, 박경리 등이 태어난 시기가 통영의 근대적 수산업이 활기차게 태동하던 시기였더군요. 이 예술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기운 생동하는 바다의 풍부한 먹을거리를 접한 겁니다. 시인 김춘수의 수필집에는 그 음식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방풍은 일종의 산나물이다. 매우 향긋한 풀이다. 살짝 물에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는다. 봄바다와 봄 흙의 향기를 먹는 셈이다. 게살과 해산과 이 방풍으로 채를 하면 일품 요리가 된다. 바위틈 같은 데 자라는 그런 해풍을 맞은 그런 방풍이 제일 효능이 좋고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풍은 보통은 이제 두통과 풍을 막아준다 해서 방풍나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통영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 방풍나물을 다 해먹고 있습니다. 방풍은 시인 김춘수가 말한 방풍 요리는 고급 요리입니다. 방풍은 물에 데치지 않고 쪄내야 특유의 향을 지낼 수 있습니다. 털게살을 정성껏 발라내고 해삼도 썰어냅니다. 잘게 다진 조개살은 참기름에 볶습니다. 멸치로 만든 멸간장과 10분간 쪄낸 방풍, 해삼과 털게살, 그리고 볶은 조개살을 넣고 골고루 무쳐내면 시인 김춘수가 말한 일품 요리 방풍 탕평채가 완성됩니다. 이 입안에서 감도는 이 바다의 식감, 우러나고 또 삭고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이 바다와 땅의 기운. 이 예술인들에게 통영의 음식은 일종의 하모니 같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시세끼 입안에서 이 음식의 하모니를 느꼈던 그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통영처럼 풍부한 해산물을 자랑하는 도시는 여럿 있습니다. 근데 어째서 이 유독 통영에 그 많은 예술인들이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예술인들이 통영에서 태어난 데에는 어떤 역사적 필연이 있었습니다. 통영이 문학가가 많이 배출된 것은 임진왜란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통영의 삼도수군 통제영이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해서 전국의 장인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통영으로 몰려듭니다. 통영은 이순신의 삼도수군 통제영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작전 지도를 그리는 사람에서부터 각종 병기를 만드는 사람까지 조선 팔도에 내놓으라 하는 장인들은 모두 통영으로 몰려들었죠. 근데 7년 전쟁이 끝나고
그들 중 일부는 통영에 남습니다. 통영 앞바다의 풍부한 먹을거리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은 거죠. 그 예술적 DNA가 이어져 내려온 곳이 바로 통영입니다. 서정주 시인은 자신을 키운 8활이 바람이라고 했다죠. 통영의 예술을 만든 8활은 아마 음식이 아니었을까요? 통영의 다양한 수산물과 화려한 요리들은 예술적 감수성을 가지고 태어난 젊은이들을 끊임없이 자극했을 겁니다. 그 정서적 충만함이 현실과 충돌하면서 시가 되고 그림이 되고 음악이 되었죠. 수산 자원이 풍부한 통영은 1년 12달 살아서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통영의 음식 문화, 문학적 감수성을 가지고 이 통영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살아 움직이는 이 생명과의 독대를 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푯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유치원 시인의 시를 읽다가 문득 그가 즐겨 먹었다는 톳나물 맛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줌마, 어서오세요. 소개받아가지고 이 집사 아주머니 보고 해달라고. 예, 아이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해 잘 보내셨죠? 예. 네. 이게 톳나물이래. 좀 샀어. 이게 5,000원어치인데 예. 한 뭉탱이. 예, 5천원씩 많이 받았네. 예. 그렇습니다. 덤으로 더 주고 그래. 예. 요거 조금 묻혀주시고 우리 스태프들도 먹고. 예. 예. 그렇게 나도 뭐 식사 좀 해야지. 아, 앉을까? 이렇게 보게 돼서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물한 네, 감사합니다. 예. 기다리세요. 예. 토새는 우유의 10배가 되는 칼슘이 있어 성장 발육에 좋고 또 아연이 풍부해 탈모도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일본 사람들도 한국의 토시라면 두말 않고 수입을 한답니다. 소금을 넣고 살짝 데친 톳을 먹기 좋게 적당히 썹니다. 톳나물에 두부를 넣는데 두부와 톳은 서로의 영양소가 사람 몸에 흡수되는 걸 도와줍니다. 참기름과 멸간장을 넣고 그냥 조물조물 버무리면 완성됩니다. 식사 때를 맞춰오면 장사에 방해가 될까봐 불어 이른 시간에 왔는데 바쁘게 움직이시는 걸 보니 좀 송구했습니다. 졸복탕을 끓여주시려나 봅니다. 통영 사람들은 매운탕보다는 맑은 탕을 더 선호합니다. 그만큼 해산물이 좋기 때문이죠. 구차한 양념이 없어도 자신이 있는 겁니다. 기본기가 튼튼하면 과한 장식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탕이 웬만큼 끓었나 봅니다.
연한 미나리와 콩나물이 든 깔끔한 졸복 맑은 타입니다. 네, 이렇게 오셔서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돈나물이네요. 예. 드실 때 잡수 있어. 두부가 하얀 눈 같습니다. 예.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좀 잘라. 작가. 안 짰습니까? 안 짠데 아주 양념을 적당히 잘했어. 맛. 그랬습니까? 이거는 이건 뭡니까? 전어밤젓. 전어밤젓. 예. 전어의 내장으로 만든 젓갈입니다. 이제 이거 빈 그릇에다가 야, 이건 맛은 있는데 너무 짜구만. 맛은 참 있네. 참 매력 있는 맛이네요. 예. 색깔 중에서는 그놈이 제일 A거든요. 국에 다른 사람들은 식초를 넣어서 하시거든요. 여기다? 국에다가. 아, 예. 근데 내가 먹을 때는 식초를 안 넣고 여기 식초가 다 들어가거든요. 하하. 그러니까 파래하고 그냥 이 파래를 여기다 넣는단 말이죠. 국하고는 양념장 좀 넣고. 네. 그러면은 더 맛이 있어요. 예. 이렇게 넣고. 예. 야, 아주머니가 참 이렇게 시원하게 끓이는 방법을 좀 이게 생선만 싱싱해서 이렇게 시원한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아주머니 손끝에 무슨 비법이 있으신 것 같아. 아니에. 어? 이거 보거가 네. 그동안에 내 보거가 생복이 안 났는데 요즘에 생복이 났어요. 그래서 생복이 쫄복, 훨씬 조그만 거. 쫄복. 네. 비법은 역시 바다에 있었습니다. 바다가 어느 때 무엇을 내어주느냐에 따라 밥상의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 억지스러운 맛을 내려다 보니 인공조미료가 필요한 거죠. 바다가 내어준 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밥상을 차리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외식업이 발달하면서 그 권한과 책임이 어머니의 손끝에서 주방장의 손끝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거 시원하니까. 물메기탕을 시켜 드시는 이분들은 통영음악제 관계자분들입니다. 윤희상 선생을 아는가 하여 몇 마디 질문을 해봤습니다. 윤희상 선생님 여기 한국에 계실 때는 이 메뉴가 이렇게 개발이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고기가 못생겨가지고 나오면 입지에서 사료를 많이 썼답니다. 이제 어느 날 미식가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요즘 뭐 겨울에 가장 대표적인 별미가 되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이게 또 물메기가 아주 물메기탕의 맛을 알았다면은 윤희상은 그걸 어떤 맛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저는 이제 독일에서 제가 유학할 때 선생님 몇 번 뵙고 같이 식사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선생님 그때도 생선 되게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독일이란 나라가 바다가 이제 북쪽에 아주 조금만 접해 있기 때문에 생선이 그렇게 크게 생선 음식이 발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고향 음식들 특히 이제 생선 요리 같은 거 많이 좀 생각하시고 그래서 생선 그림도 보고들 좋아하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윤희상은 통영이 낳은 세계적 작곡가입니다. 그의 곡은 좀 어렵습니다. 저는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더군요. 근데 어떻게 들으면은 그의 음악에서 해산물들이 예측 불허로 꿈틀대는 그런 모양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예술가들에게 통영의 밥상은 여러 악기가 모인 교향곡 같지 않았을까요? 통영의 삶이
음표가 되어 화음을 이루는 그런 밥상 말입니다. 통영의 경제를 이끄는 해산물 3개를 들라면은 굴과 멸치 그리고 장어입니다. 장어는 윤희상이 좋아했던 통영의 음식 중 하나였죠. 미학으로 장어국은 물을 끓인 국물로 만듭니다. 칼집 낸 장어는 뼈째 씁니다. 참기름에 볶은 장어에 콩나물을 넣고 물을 우려낸 국물을 넣어 끓이죠. 여기에 두부와 파를 넣어주면 됩니다. 통영 비빔밥은 전주 비빔밥만큼이나 이곳에서 유명한 전통 음식입니다. 통영 비빔밥 재료의 특징은 무와 호박을 간하는 데에 각종 해산물을 넣는다는 겁니다. 해물이 들어가야 맛있는. 해물량 해물 맛있게 되지. 참기름에 굴과 새우, 조개를 넣고 호박과 함께 볶으면 바다의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풍미가 호박에 한껏 배어듭니다. 이때 들어가는 쌀뜨물은 해물과 나물을 사이좋게 에워싸는 큰 누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쌀뜨물이 들어가면은 뽀해가 있고 모든 잡내를 다 없애버리고 또 해물도 들어가면은 그 맛을 딱 이리 혼합이 돼가지고 맛이 있어요. 고사리와 콩나물, 시금치와 톳은 멸간장으로 간을 해 무쳐냅니다. 통영 비빔밥의 재료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미 또 네. 장어국입니다. 어이구 장어국이요? 남자도 좋다. 장어로 국을 끓였다는 말에 비리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었는데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이 장어국을 처음 먹어봅니다. 장어로 넣은 국을. 근데 참 구수함이 있고 애가 들어야 좋다. 담백함도 그래, 있고. 애 그대로. 저 윤희상 선생님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신혼살림 때 자기 부인 수자 여사하고 월급을 받아가지고 요 자기 부인이 고기를 모르니까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게 장어다 이래가지고 그 그림을 들고 이제 시장 가서 사가가지고 고기를 이제 구워가지고 뼈하고 씹혀서 뼈에서 나오는 그 국물이 더 맛있네요. 통영 비빔밥에는 두부탕국을 한두 수저 넣었습니다. 이렇게 부어가 있고 명절 때 고추장이 안 들어가야 잼맛이 더 나요. 통영 비빔밥은. 고추장이 없는 비빔밥. 오히려 다양한 재료의 맛이 살아납니다. 이런 비빔밥이라면 매운 것을 싫어하는 외국인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더군요. 사실 통영 비빔밥은 통영이 나온 소설가 김용익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다소 낯설지만 영어로 쓰여진 김용익의 소설 꽃씨는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한 작품이죠. 소설 꽃씨는 백정의 아들이 꽃신집 처녀를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꽃신장이는 백정의 아들을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꽃신을 다시 만난 건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시장통에서였습니다. Keep the shoes for your daughter. For a moment, I wondered 당신 따님을 위해 이 꽃신을 가지시오. 잠시 동안 그녀가 결혼했는지 어떤지를 생각했으나 이제는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 꽃신을 가지게 될까?
다만 그녀가 어느 곳에 있던 꽃신을 받아줬으면 싶었다. My daughter, she said, is dead. 그 애는 She was killed 죽었다. last summer in the bombardment. 그 애는 지난 여름 폭격에 죽었다. I had already felt this death in my 그러나 opening the umbrella.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래전 내 예감은 그녀의 죽음을. Someone behind us shouted. Outside the 시장 밖에는 바람이 눈을 휘몰았다. I brought the umbrella back to 바람에 날리지 않게 우산을 반쯤 펴서 꽃신을 가진 부인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녀의 뒤를 따른다. 이 김용익의 꽃신은 유치원의 깃발이기도 하고 또 박경리 씨의 토지이기도 하고 김춘수의 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버림받고 또 상처받고 소외되지만 결코 놓을 수 없는 한국인, 이건 우리 자신만입니다. 너무 잘 만드시네. 예. 몇 년이나 되셨어요? 예? 몇 년이나? 52년입니다. 어휴, 한생을 더 오셨어. 예. 그러니 뭐 망치질이 눈 감고 도시게 생겼어요. 예. 17살 때부터 해가지고. 뭐 군대에서도 내나니까 군에 가서도 이거 하고. 군에서도 오셨어요? 예. 굴칼 하나 보여주세요. 어느 게 굴칼이에요? 굴칼이 지금 아, 이거는 딱딱한 걸 까기 때문에 요건 이제 상당히 쇠가 강해야 될 텐데. 예. 차 용수철 써버리. 용수철. 예. 아, 그 쇠가 강하니까. 예. 이거는 올라지면 안 되거든요. 네. 과제도 안 되고. 어허. 요거는 낭창낭창하요. 아주 딱딱하네요. 요거 하나만 가면 잘 까는 사람은 한 달에 250씩 1번입니다. 250을 캐내는 이 장비구만. 예. 굴칼은 굴껍질을 까낼 때 쓰는 도구입니다. 굴양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평갑 사장은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꽃신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 집에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가가지고 통영의 전통 음식을 연구하는 황영숙 원장. 여기 지금 해산 통지. 그녀가 97세의 노장에게 통영의 옛날 음식 이야기를 듣습니다. 옛날에는 생 해삼이 없어서 말륜 해삼 그거로 많이 했거든. 이게 해보니까 물이 많이 생기니까 쑥 빠져버리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불린 해삼 아니습니까? 불린 해삼을 가지고 하니까 그건 괜찮았는데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이걸 합니까? 이게 지금 요거 해삼 이거는 지금 보니까 삶을 때 지푸라기로 이어가 삶아야 돼. 지푸라기를 넣어가지고. 재홍래 씨의 집안은 매우 부유했습니다. 덕분에 통제영 시절 때부터 내려오던 통영의 전통 음식을 가문 대대로 이어받을 수가 있었죠. 그녀는 97의 나이에도 자신이 쓴 책을 찾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동생이신가요? 아니 진주여고 후배? 후배다. 아. 난 진주여고 나왔거든. 아. 그럼 통영 뭐서 있던데 김작국의 딸들 그게 그 도끼로 그게 한 게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거든.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 그런 이제 다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 소설을 썼다 이거. 97의 선배는 음식을 만드는 후배의 손놀림을 빠짐없이 지켜봅니다. 된장 조금 넣고 간 될 정도로 그지 된장을.
다진 개족의 살에 된장과 고추장을 넣어 양념을 합니다. 유곽이라는 요리를 만드는 중입니다. 그 요즘은 전 집집마다 이걸 다 해먹는데 옛날에도 그렇게 집집마다 다 해먹었어요. 옛날에는 있는 집에는 하지 없는 집에는 저런 거 구경도 못한다. 사람의 욕심은 어디까지일까요? 유곽을 그리 어렵지 않게 해먹을 수 있는 요즘에도 우리는 더 비싸고 더 좋고 더 귀한 것들을 찾아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니 말입니다. 이제 해삼 통지짐을 할 차례입니다. 아니 어른들이 항상 해삼 삶을 때 집을 여가 하되 그런 게로 그걸 하면 좀 해삼이 연해진다. 말린 해삼을 지푸라기와 함께 살짝 데치고 해삼 속에 넣을 재료를 준비합니다. 소고기와 조갯살, 두부를 채소와 함께 버무려 속을 완성합니다. 지금이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지만 두부 하나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던 시절엔 참 사치스러운 요리였죠. 지금 이 해삼 통찌짐이는 보통 사람들이 어려워서 못한다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구워가지고 통으로 구워가지고 잘랐을 때 해삼이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란하고 나중에 이제 입힐 때 이것도 좀 입히기가 좀 힘들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해삼 통지짐은 그만큼 모양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영 음식에 일가견이 있는 황영숙 원장에게도 까다로운 메뉴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일수록 해놓고 보면은 그 양이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 만들었는데 딱 한 접시가 나왔네요. 이 녀석은 도미입니다. 도미찜을 할 차례죠. 등에 칼집을 넣어 속의 내장을 제거하고 도미살과 숙주, 고사리와 미나리 등의 채소를 손가락 마디 정도로 썰어 속재료를 만듭니다. 통영의 도미찜은 생선 겉에 양념을 하는 연어 생선찜과는 좀 다릅니다. 된장과 고추장으로 간을 한 채소를 도미 안에 채우고 쪄내는 거죠. 도미찜은 지금도 비싸고 귀한 음식입니다. 도미 자체가 귀한 생선이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도미값이 비싼데 예전엔 오죽했겠습니까? 도미찜은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너무 푹 익지 않았을 정도에서 불을 끕니다. 된장과 고추장으로 버무린 속이 도미살 곳곳으로 파고들어 맛이 깊게 배었을 겁니다. 한껏 치장을 한 음식이 모두 차려졌습니다. 맛보시고 평가 한번 해주시소. 재용래 할머니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맛을 봅니다. 비싼 생고도 다 사가고. 음식은 예전 그대로인데 사람만 훌쩍 세월을 타고 와 9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간이 맞습니까? 이 비싼 거로 처음 먹어본다. 남자들만 다 주고 우리는 이런 거 어디 얻어먹나. 음식만 차려주시고 남자분들이 이거 다 드신 거예요? 이런 거 남자만 주지 여자는 뭐 대가리 저것도 못 먹으라고 한다. 대가리 이건 얼마나 좋은 기라고 하면서 머리 나가놓으면 정겨서 먹긴데 그거 못 먹으라고 해서. 옛날 음식이
과거로의 통로가 되었나 봅니다. 기억도 안 나던 지난 세월이 속속 펼쳐집니다. 이제 시집가가 아니고 가족을 많이 거느리니까 가족 섬긴다고 못 먹으니까 이제 먹는데 먹는데 오늘은 뭐 날로 해서 상을 차려줘. 날 입에다 이어주고 하는 사람 처음 봤다. 음식은 잊혀진 기억을 자극합니다. 그 기억 안에는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이 한국인의 역사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2011년 통영의 겨울에는 손끝으로 그 역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까세요? 한 10kg 정도 까나? 예. 10kg. 더 까요? 잘 까는 사람 50kg, 60kg. 우와, 엄청나시네. 우리는 많이 못 까네. 굴 까는 일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연륜은 그 다음이죠. 굴 까는 일을 박신, 몸을 벗긴다라고 표현합니다. 몸을 벗기고 난 무엇?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굴입니다. 굴이 사람 몸에 귀한 음식이었기에 그런 표현을 쓴 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맞다, 오늘 따가운 어우, 굉장히 짜. 해물은 짜지. 맹물 씻게. 바닷물 있으니까. 박신장에서는 각자가 작업한 굴의 양만큼 하루 일당이 달라집니다. 철저한 능력제죠. 장갑을 두세 개 겹쳐 끼웠어도 박신을 하다 보면 손끝이 얼얼해집니다. 바다의 냉기는 은근하고도 집요하게 살을 파고들죠. 남의 살 벗겨내는 일이 수월할 리가 있겠습니까? 통영 사람들에게 굴은 참 고마운 해산물이었습니다. 흉년에 굴 따라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든 해가 되면 바다에서 흔하게 캐먹을 수 있는 굴로 허기를 때웠죠. 지금은 대표적인 웰빙 음식이지만 그 옛날의 굴은 훌륭한 구황 양식이었습니다. 박신장 아주머니들 새참을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새참은 굴떡국인가 보네요. 그냥 굴만 넣고 뭐 조미료 같은 거 필요 없고 국간장하고 소금으로 간 맞춰서 먹으면 됩니다. 아, 굴로만 육수를 내서. 마늘 같은 다른 양념도 넣지 않고 그냥 굴을 우려낸 국물에 깔끔한 떡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이 있죠. 그냥 싱싱한 굴 하나면 요리가 됩니다. 빨리 올라오셔. 참 물어요, 참. 오늘 참 없대. 빨리, 다 올라, 빨리 올라서 빨리. 떡국이 식습니다. 굴 하나를 더 박신할 금쪽 같은 시간이 흐릅니다. 밥상은 허기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한 개인의 사회적 또 문화적 지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밥상이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정서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 영향이 선진 수산 기술로 또 전통 공예품으로 또 시로 음악으로 나타낸 곳이 바로 이 통영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밥상은 여러분 마음에 어떠십니까?